오늘은 188회입니다. 188회. 네. 8화. 8화로 정했어요, 교수님? 화나 회나 같은 건데 하여튼 이 단어에 연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목 얘기하지 말고 가볼게요. 네. 2002년도로 갈게요. 네. 월드컵이 열리던 시기죠. 와, 20년 전이네요. 네. 참 그때 좋았는데. 월드컵 교수님 벌써 20년 됐다고요? 20년 됐어요. 와. 월드컵 열릴 때 우리 홍유진 박사는 애기였지, 애기. 학교 다니고 있었지. 네,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한참 애기인데 그때 한참 애기인데. 맞아요. 고등학생이죠. 그때 2002년도 같으면 나는 그 형사반장 할 때 같은데. 2002년 7월 13일 날이 토요일이에요. 네. 13시경입니다. 1시요? 13시경에 이제 주점 이 동업을 했던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네. 부산 쪽이에요. 부산 네. 쪽에서 술집을 하고 있는데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여성하고 네. 동업을 잠깐 했던 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친해 아직도.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 친해요. 동업을 했던 여성인데 지금은 안 하는데 네.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동업을 했었어요. 그 여성이 27살 먹은 여성이에요. 네. 이제 주점을 동업해도 또 다른 데서 이제 아마 종업원 생활 비슷하게 했나 봐. 네. 그러니까 술 많이 먹어서 힘들지. 힘드니까.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꿀차 한 잔 딱 타서 마시고 네. 아예 일과처럼 동업을 했던 그 언니하고 엄청 친해요. 네네. 장사가 안 돼갖고 동업에서 찢어졌을 뿐이지 원래 동업을 할 때는 엄청 친해. 지금도 친해. 동업 안 하는데도 연락하는 정도면 그런데 친하죠. 이제 그날 술 잔뜩 먹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항상 눈 뜨면 그 언니한테 전화해. 언니 어저께 장사는 어땠어? 또 그러면 야 요즘에 장사 정말 너무한데 힘들어 뭐 이렇게 푸념도 들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끈끈한 사이인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27살 먹은 동업을 했던 여성이 이제 굴차 한 잔 마시고 그 언니 동업했던 언니 36살 네. 여성이에요. 네. 그 여성한테 전화를 해요. 하루에 한 번씩은 의례적으로 했대요. 하여튼. 일과처럼. 아주 네. 일과처럼. 네.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근데 아침에 전화했지만 지금 오후 1시니까 아침도 아니네. 오후 1시에 전화했지만 원래는 새벽에도 또 전화를 했었어. 자기가 술 한잔 먹고 들어오면 잠자기 전에 그 언니하고 또 통화를 해. 오늘 장사 잘 됐어? 뭐 이렇게. 네. 근데 그때 전화를 안 받았어, 새벽에. 네. 근데 아침에 오후 1시에 전화를 했는데 또 안 받는 거야. 어제 새벽부터. 그러니까 그 새벽부터 지금 1시까지 계속 전화가 안 되는 그런 거지 결론은. 네. 그런데 원래는 그 언니 습성을 한대요.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네. 자기가 전화를 걸으면 안 받았어도 네. 바로 전화가 온대. 아까 내 뭐 하나 못 받았어 그러고 오는데 그거마저도 안 와. 그러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야. 네.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요. 혹시 이 언니가 손님들하고 술 잔뜩 먹고 길거리 나갔다가 차에 교통사고 같은 거 난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영업이 끝나고 가는 여성들은 주점하는 분들이 교통사고 당한 확률들이 많대요. 아니 이제 확률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많대요. 술에 이제 좀 취한 상태로 걸어가시다가 그러니까 주의력도 또 새벽이고 많이 떨어지고 또 강도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걱정돼가지고 겸사겸사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택시 타고 그 언니 주점으로 가요. 막 달려갔어요. 네. 택시에 타서 가서 봤더니 출입문 잠겨 있어요. 네. 그다음에 간판 불도 근데 출입문은 잠겨 있는데 간판에 불은 켜져 있어. 네. 그러니까 혼자 문을 자기가 열고 들어가려는데 문이 잠겨 있어. 네. 그리고 뭔지 모르게 불안감이 막 엄습해 오는 거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그 친구가 맨날 열쇠 잃어버려갖고 열쇠 수리공한테 불러서 단골 수리집이 있었어요. 단골 수리집 있는 자기 친구가 있어. 네. 같은 이제 주점 종업원인데. 네. 그 여성한테 전화해갖고 야 수리공 좀 보내줘. 수리공 불러요. 네. 부탁을 해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관계는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27살 이 여성하고 지금 소식 두절된 36살 여성 나이 차이는 막 9살 차이 나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은
7년 전에 둘이 어떤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대요. 두 사람 같이요. 다. 예, 같이 예. 일하면서 엄청 친해졌대. 그래갖고 2년 전에 네. 2000년 2년 전이니까 2002년이지. 2000년이네요. 2000년에 네. 2년 전에 둘이 조금씩 그 종업원에서 벌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점을 하나 차렸어. 그래서 장사를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년 만에 이렇게 하면 둘 다 망하겠어 언니. 언니가 내 집은 떠안고 혼자 하시고 나는 빠질게 해서 1년 만에 빠져나왔어. 2001년도 네. 이 11월 달에 정리를 한 거야. 그래도 아직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네. 자, 드디어 이제 열쇠. 7월 13일 이제 오후 2시 반경이에요. 14시 30분경에 열쇠 수리공이 와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이 술집의 이제 특성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이에요, 방. 들어가면 그러면 그냥 감 방이에요. 잡을 수 네. 있죠. 감 무슨 종류의 그런 우리 박동민 PD가 잘할 것 같은데 그 방에서 먹는 이제 그런 우리 옛날에는 방석집. 젓가락집이라고 불렀죠. 젓가락 장단 맞추고 네, 이렇게 조그만하게 크지 않은. 그래 이제 방문을 딱 열려는 순간 문틈 사이를 이렇게 봤더니 네. 문틈 사이로 하얗게 뻗어 있는 두 다리가 보여. 그럼 딱 심장이 여성의 다리가 자지러진 거죠.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언니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 아이고, 예. 밑에가 벗겨진 상태에 얼굴 쪽은 네. 베개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큰 테레비를 짓눌러 놨어요. 어머. 그 상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아이고. 당연히 바로 신고했겠죠. 네. 신고하니까 경찰에서는 이건 누가 봐도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관할 파출소에 네. 수사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아, 수사본부 바로 설치돼요? 바로 수사본부 하죠. 네. 수사본부 설치하고 이제 정밀 현장 감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가볼게요. 그 사건 현장 주변은 부산 쪽에요. 부두를 끼고 있어요. 부두. 부둣가예요? 네, 부두가예요. 부두를 끼고 속칭 매미집이라고 부르는 그 아까 내가 젓가락집이라고 네. 했는데 근데 매미집이라고도 불러요. 아, 매미집이라고도요? 매미집이라고 부르는 주점들이 길게 쭉 늘어서 원래 그런 가게들은 이렇게 쭉 같이 있잖아요. 밀집해 예, 있잖아. 예. 그 늘어서 있어요. 자, 이 여성이 발견된 그 술집이 있는 건물은 대지 150평 규모의 지상 4층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1층이 주점인 거예요. 아, 4층짜리 건물에 1층이 주점이에요. 주점이에요. 그리고 그 옆으로 쪼르륵 있는 그 3개 가게들도 다 같은 업종의 주점이에요. 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미집이에요. 네네. 각각 다른 상호에. 그렇게. 그러니까 건물주가 아래층에 4개의 매미집을 해준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렇네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층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입니다. 집. 그래서 7가구가 전세에서 입주해서 살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 주택의 출입문은 오른쪽으로 딸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건물 뒤편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거주하시는 거주하는 분들은 분들은. 뒤로 가서 그렇잖아. 전면에는 전부 그 매미집이 있으니까 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물 오른쪽을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 건물 뒤편에 위로 올라가는 그 출입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 건물 뒤편, 네. 그 출입구가 있는 건물 뒤편 쪽으로는 전체가 다가구 밀주택,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주택가 한가운데 쭉 거기 그렇네요. 앞에 이제 전면에 길이 있고 네. 길을 보면서 이 술집 주점들이 쭉 있고. 주점들이 늘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컨테이너 통행이 많대요. 당연하지. 부둣가를 끼고 있으니까 컨테이너 통행이 많죠. 네. 그래서 소음이 심하대요. 소음이. 네. 그리고 근데 새벽 시간대는 또 통행이 적어서 한적한 곳이에요. 그런 이제 사건 현장 주변이고요. 네. 자, 현장 들어갔어요. 현장 감식 들어갔는데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대요. 꼭 이상하더라고 이게 살인 사건 현장 감식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살인 사건 났을 때만 내가 한 40건 다룬 것 같거든요. 네. 그때 현장 감식할 때 비 온 날이 좀 많을까 저거 진짜 많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산 들고 현장 감식한 게 기억이 많이 나. 이상하죠. 하늘 네. 우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 또. 그날도 여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요. 네. 저 안에서 이제 지문 감식하죠, 당연히. 네, 지문 감식해야죠. 이 지문 감식하면 하얀색 분말가루, 흰색 분말가루 그 건물 내부에 전부 다 칠해갖고 나중에 나올 때는 콧구멍이 새카매요.
그래서 바로, 이 지문 감식 요원들이 폐결핵에 걸리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그 우리 지금 쓰는 일반 마스크, 덴탈 마스크 같은 덴탈 거요. 마스크 이런 거 그 전에는 감식 요원들이 썼는데요. 폐결핵 환자가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시신에서는 좋지 않은 성분들도 바이러스 같은 것도 생성되니까 지병이 많이 걸려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수요원들한테 그래도 좀 생각해 준다고 방진 마스크 비슷한 거 이렇게 그런 게 동그란 거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급이 돼서 요즘에는 그거 쓰고 좀 하더라고요. 낫네요. 근데 많이 답답해서 하실 때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막 여름에는 땀이 막 흐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거기다가 옷 위에다가 비닐로 된 또 이거 방호복 비슷한 걸 입으니까 과수원들 여름에 고생 엄청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엄청 합니다, 엄청. 거기다가 이제 부패 진행 속도 빨라 냄새는 엄청나지. 벌레는 온 밤바닥에 다 구덕이지. 방바닥에 이 저 쓰레받기로 저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합니다.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그 가서 많이 쓸어봤어요. 샘플링은 먼저 하죠. 대중소. 구더기의 크기 그다음 이런 건 다 샘플링 해가지고 그 병에 넣어서 잠그고 나머지는 쓸어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끝나고 집에 가면 바지 속으로 몇 마리씩 나와요. 이거 진짜 이 얘기 어디서 듣겠어요. 저처럼 해본 놈이나 하는 얘기지. 고생 많이 합니다. 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니까 강간으로 봤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서 여성의 이제 그 생식기 주변으로 볼 때 상처라든지 열창 같은 거, 열상이 있으면 이제 강간으로 외간으로 이제 판단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동의한 성관계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생식기 주변에 상처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반항은 있는지 여부를 보고 성폭행을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니 해도 질 내용물 채취하는 거죠. 정액이 나오죠. 정액이. 그래서 정액 같은 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국가수 부산 쪽은 남부 분소예요. 남부 분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아 국가수 이제 부산 쪽은 분소로 있네요. 네, 남부 분소가 있어요. 여기 화곡동까지 올라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분소가 많아요 지금. 원주에도 분수 있어요. 맞아요. 원주에도 있어요. 원주는 금방 가르던데. 그래서 이제 질 내용물 채취해가지고 면봉으로 기다란 면봉으로 질 내용물 채취해요. 그래서 이제 국가수 남부 분소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가서 직장 온도 재야죠. 시간. 항문에다가 이제 옛날에는 수은개 우리 입안에다가 이렇게 넣던 빨간 수은개 요만한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막대기로 된 거 넣어가지고 일정 시간 이렇게 뒀다가 꺼내가지고 이렇게 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때 쌍팔년도 형사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직장 측정기가 있어요. 아예 그 항문에다가 딱 집어넣고 네모반드라는 게 이게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직장 온도가 측정이 돼요. 아날로그식이랑 디지털식이 있죠. 그 전에는 우리는 그 온도계 들고 다니면서 입에 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다 했어요.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항문에도 우리가 넣어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또 다 우리가 했거든요. 참 옛날에는 그 저 국가수 요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 형사들이 다 했어요. 막내들이 그거 제일 잘해 그래서. 아 과수 요원 이런 개념이 따로 크게 없었어요. 거의 우리가 다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시절을 겪어서 국가수 관련된 어떤 기본 지식도 있는 거예요. 옛날 형사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있어요. 직접 해보셨으니까 막. 나는 별짓 다 해봤으니까. 하여튼 그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서 직장 온도를 측정을 했더니 아까 7월 13일 날 13시경에 발견했잖아요. 직장 온도 측정한 바로는 7월 11일 03시 전후로 보는 거예요. 7월 12일. 12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단정적으로 명확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일단은요. 직장 온도는 여러 가지가 작용합니다. 온도는 뭐가 있냐면 현재의 기온. 그렇죠. 외부 기온. 그다음에 그 방의 기온. 방에다 불 뗐으면 또 달라지죠. 그렇죠. 그것도 그 방이 뭐 창문을 다 열어놨으면 또 달라지고. 그러나 하여튼 직장 온도를 재놓는 게 나중에 여러 가능성의 그 사망 추정 시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하는지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온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치과 의사 살인 사건 같은 거 그 사건 할 때도 직장 온도를 안 재놓는 바람에 손만 이렇게 집어넣고 미지근한 정도였다고 수사보고만 써놨잖아요. 직장 온도 안 재고 그거 법정에서 인정 안 해줬잖아요. 무죄 떨어졌던 거예요. 맞아요. 중요해요.
아, 그리고 이제 주점 내에 그 방 그 말고도 주점 안에 있는 전체 네. 그 벽면까지 전부 다 유리지문 아까 분말 발라갖고 네. 지문 감식한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그러면 가게 이제 안을 아마 전체를 거기 가서 한 잔씩 드신 분들 지문 다 나오고. 다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위에다가 베개를 올려놓고 위에다가 큰 TV를 올려놔 버렸거든요. 그 굉장히 독특해요, 교수님. 그 양태가. 독특하죠. 네. 얼굴에 올려진 TV는 들어야 되잖아, 손으로. 그럼요. 그럼 들었다면 지문 반드시 남아 있겠지. 네. 그 지문을 제출했더니 장갑뿐이야. 장갑 끼고 든 장갑 거예요. 낀 거예요. 장갑뿐이에요. 그 다음에 집을 보니까 난장판이에요. 뒤졌어요? 물세컨이라고 그러죠. 네. 물세컨. 여기저기 샅샅이 뒤진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일견 봐서는 막 뒤진 걸로 봐서는 절도나 강도로 보여져요. 네. 그러면 당연히 들고 갔어야 될 게 뭐였냐면 피해자의 지갑 같은 거, 가방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짐작컨대 미처 못 챙겨갔을까? 만약에 강도라면 강도가 손지갑이 이거라면. 발견이 됐어요. 가재도구 사이에서. 손지갑이요? 예, 강도가 손지갑이. 지갑을 놔두고 왔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애매해요. 네. 그다음에 항상 그 방 입구에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 입구에 있어야 할 그 신발 두 짝은 온돌 방식 홀 앞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방 입구가. 네. 그다음에 온돌 방식 홀 입구 바닥에서 네. 피해자가 착용했던 귀걸이 한 짝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양쪽 아마 중에서 양쪽 하나만 귀걸이를 들고 가다가 한쪽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보다요. 네. 피해자 귀걸이에요. 범인이 흘린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홀 내부에는 중앙에 이런 사각 상이 하나 딱 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홀 밖에서 사각 상인 데서도 밥을 먹고 네. 진짜 이제 진짜 배기 손님 돈 좀 되는 손님이 들어오면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좌식으로 앉아서 두들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짐작컨대. 그런 구조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홀 내부에는 사각상이 그냥 정리된 상태로 있고요. 네. 주점 내부에는 조명등은 전부 소등 상태. 간판불만 켜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내부는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일단 피해품은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피해자. 휴대폰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휴대폰 이 범인이 들고 간 걸로 추정돼요. 그렇네요. 근데 그 들고 간 범인한테 계속 있을 전화한 거야, 이 사람. 네. 그다음에 주점 열쇠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장구고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장구고 나갔잖아요. 주점 열쇠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여성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열쇠도 없어요. 자동차도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열쇠를? 네. 그거는 뭐 아마 열쇠 뭉치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거까지만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나머지 뭐가 더 없어졌는지는 모르잖아, 경찰 입장에서는. 뭐가 있었는지를 모르니까 없어진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목격자라든지 뭐 아는 사람들 탐문 수사해가지고 그 여성이 평소에 뭐 지갑이 얼마가 항상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죠. 확인해야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는 하의가 아랫도리가 벗겨진 상태로 사망했거든요. 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머리 위에 베개 올려놓고 베개 위에다가 큰 TV를 올려서 눌러놨단 말이에요. 희한하네요. 그런 상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이 엉덩이 옆부분에 네. 벗겨져 있는 엉덩이 옆부분에 전기장판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눌려서 이렇게. 네. 그거 봐서는 뭔가 그 이제 저항하는 것 같은 느낌, 몸부림 같은 거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손가방이 반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가방이 조금 숨겨져 있었긴 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랍장에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이 종이 종류, 종이. 이런 게 그 여러 장 이렇게 막 뿌려져 있어요. 종이 종류가. 그래요? 원래 그 종이는 서랍장 속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꺼내가지고 왜 쫙 뿌려놨어. 그러면 그 종이에서 지문 나올 수도 있어서 해봤더니 역시 텔레비에서 나온 것처럼 장갑뿐이야. 그럼 누가 장갑 낀 채로 종이를 전부 그 서류에서 꺼내가지고 만진 건 사실이에요. 흩뿌려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휴대폰 전원 코드 있죠? 네. 그거는 그대로 꽂혀져 있어요. 다만 그 꽂혀져 있는 데서 빼간 것뿐이야, 휴대폰만. 그거는 휴지에 꽂혀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해자 발바닥을 봤어요. 그 발바닥 보는 이유는 아시죠? 네. 다른 곳에서 만약에 뭐 살해하고 나서 옮겨왔거나 이동 경로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발바닥은 깨끗한 상태고 기타 상처도 없고 또 그거 말고도 발바닥을 죽은 사람들 발바닥을 양말을 벗겨서 보는 경우가 왜 있냐면요. 네. 약물 중독자 여부를 따지려고 그래요. 약물 뭐 청산가리라든지 약물 중독자인 경우에는 발바닥이나 손바닥이나 손톱을 보면
선홍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푸른빛으로 완전.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아, 여기 경찰들이- 요런 데가요? 네. 경찰들이 현장 나가면 나는 그거 잘 알죠. 가면 손톱 색깔, 그다음에 손바닥 색깔, 발바닥 색깔, 눈 까가지고 일혈점 있는지 보고 안쪽에. 뭐 이런 거 등등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명한 건 아까 물세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서랍장하고 가재도고 이게 다 뒤졌고요. 그 손지갑 경찰이 발견했잖아요. 네, 거기서 보니까 현금 33,000원 지갑 속에 네. 신용카드 3개,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여기는 네, 여기 들어 있어요. 만약에 강도 목적이나 절도 목적으로 들어와서 살인했다면 이거 가져갔어야지. 가져가죠. 일단 뭐 얼마 들어 있는지 몰라도 일단 가져가야죠. 일단 가져갈 것 같은데 이게 뭐 물론 뭐 발견을 못해서 놓고 그럴 왔을 수도 수도 있고요. 있겠지만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2점이 나온 거예요. 그냥 진짜 신주단지 마냥 채취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감정했어요. 네. 피해자가 피운 겁니다. 아이고. 이런 때 맥 빠져요, 맥 빠져. 물론 담배꽁초에 큰 기대는 안 해요. 요즘은 하도 예. 요즘에 큰 기대는 안 해요. 심지어는 담배꽁초가 현장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의심해 봐야 돼요. 뭐 갖다 범인 새끼가 뿌려요? 계획범죄 있을 때 길거리에서 주워다가 계속 뿌려놔가지고 한 10명 넘게 담배꽁초가 나와갖고 경찰이 헤맬 때 많아요. 아이고. 그냥 잡으면 죽이고 싶은 잡.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건 당일날 그 피해 주점에 올 때 입었던 옷이 딱 걸려 있어요. 아래 위로 상하이가.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출근은 하고 예. 정상적으로 옷도 네. 갈아입고 뭐 홀복으로 하고, 입었겠죠. 홀복. 네. 그다음에 사건이 났네요. 자, 출입문을 보니까 출입문은 안쪽에서 열쇠 없이 이렇게 따닥따닥 잠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안에 있다가 평소 손님이 오면 이렇게 이제 문창이 있대요. 문창. 문에 달린 조그마한. 문이 이렇게 있어서 통으로 문이 있어서 열고 닫는 게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닫는 게 불편하니까 그 문 통에다가 요만한 문을 냈어. 창을.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발을 내리고 있고 이게 네. 내다봤다가 손님 받으면 안으로 들어오면 이거 내리고. 문창. 네. 그게 내려져 있어요. 발이. 네네. 그 얘기는 바꾸서 얘기하면 뭐예요? 손님 들어온 다음에 발 내린 거예요. 밖에서 문 들여다보게. 그러면 이거는 손님일 가능성이 높지. 손님일 가능성. 먹으로 왔다가 범행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손님이 아닌 걸로 바뀌는. 들어오니까 발을 내렸을 거 아니야. 네. 손님이 아닌 놈이 들어와서 범행했다면 그거 세세하게 내리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출입문은 또 따로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손님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문창에 발이 내려진 걸로 봐서는. 자, 수사 들어갔어요. 일단은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당연히 봐야죠. 그럼요. 네. 봤더니 이제 그거 의뢰를 금방 안 오니까 의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해자 동선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피해자가 사건 전날 네. 은행 갔던 사실이 있어요. 은행. 아 은행이요? 네, 은행에 갔던 게 있어요. 아 그러면 매상을 입금하거나 아니면 돈을 쓰려고 찾았거나 그랬다면 ATM기 앞에 가면 이 사람 나오겠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귀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다. 지금 너무 나오는 게 없으니까.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뭐. 그리고 돈을 찾았다면 돈도 찾은 건지 누구한테 송금했는지 그것도 따질 겸 은행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봤더니 현금 인출기 앞에 있는 CCTV에 피해자가 딱 찍혔어요. 근데 거기서 뭐 나오냐면 뱀줄 목걸이. 네. 뱀줄 목걸이 그다음에 반지 차고 있는 것도 나오고 시계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품으로 분류를 했어요. 없어요. 시신에는. 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또 여성분이고 이렇게 또 꾸미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장신구를 분명히 많이 착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술집이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있었고 근데 발견했을 때는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강도로 처음에 본 것 같아요. 방향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피해품을 일단 보니까 CCTV ATM기 앞에 있는 CCTV에서 뱀줄 금목걸이 18K라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반지. 그다음에 시계가 파악이 돼서 이건 강도 같다. 아니면 절도가 들어왔다가 근데 손님을 가장했을 개연성이 많다. 문발 때문에. 문발. 뭐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탐문에 들어갔어요. 네. 또 탐문 열심히 했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취득하게 됩니다, 경찰이. 자, 첫 번째.
사건 당일이 7월 12일 00시경에 네. 00시경. 그러니까 7월 13일 날 언니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날이니까 이제 7월 12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네요. 7월 12일 날 자정경에 그 인근에서 동일한 매미집을 운영하는 업주가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에이씨 그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 우리 집만 안 오나? 딴 집은 잘 되나 하고 한 바퀴 도는 거야. 동네 시찰하는 거야. 가 끼워 보는 거지. 그 여성이 하나 있었어. 네. 그 여성이 요 집 이 술집에 와서 요렇게 보니까 네.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는 게 보여. 손님이 주문을. 있어요. 네. 근데 손님은 잘 안 보이지만 하여튼 손님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틈새로 이렇게 보이는데 검정 구두를 신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사망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온돌방식 그 홀. 네. 그 홀 앞에 서가지고 안쪽에 손님이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렇네요. 그 손님한테서 무슨 주문 받는 것처럼 이제 목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서서. 네. 그리고 목이 긴 검정색 구두를 신고 있는 게 보였어. 그래서 이 장사 잘 되네 여기 손님 있네. 네. 그러고 이제 그 집 보고 또 옆집으로 시찰 갔어. 네. 또 보고 한 바퀴 삥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렸대. 네. 그 꽤 긴 건가 봐요. 그 부산 많은가 온천동에 봐요. 그 매미집이 쭉 있나 봐 거기가. 네. 그리고 1시간 정도 뒤돌아서 다시 와서 봤을 때는 그 창에 커튼이 쫙 내려져 있었어. 그 문창. 그런데 그 업종 자체가 손님 들어오면 다 내려. 못 보게.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시죠? 이게 여기서 아예 집구가 있네. 매미집, 젓가락집이 어떤 형태의 영업이냐면 손님이 들어오면 이제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 바가지집이라고 얘기 많이 했었죠. 맥주는 내가 한 5병밖에 안 먹은 것 같은데 막 빈 병은 옆에서 한 짝이 나오고 막 그러죠. 왜? 바가지집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그 젓가락집 니나노집이라고도 하고 매미집이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을 썼죠. 근데 이 영업 형태가 거기 들어오면 발 내리는 거 왜 내리겠습니까? 남녀가 앉아 있는데. 그렇게 부가적인 퇴폐 서비스가 진행되는 거죠. 진하게. 심지어는 이제 성매매까지 가능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창 내려져 있다는 얘기는 이 업주가 돌아서 1시간 정도 돌아서 다시 왔을 때 완전히 내려져 있다는 얘기는 우리 성업 중입니다. 그 소리야. 네, 그렇네요. 툴툴거리고 왔대요, 자기가. 저 집만 손님 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손님은 있었다는 거 하나 목격자 얘기해 준 거예요. 있네요. 두 번째, 02시경이에요. 그날. 환경미화원이 나와요. 환경미화원. 지금은 2시. 네. 환경미화원은 이제 57살 먹은 남성분인데 자기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그 주점 앞을 지나갈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놓고 밖에 나와 서 있었대. 네. 그리고 자신을 보고 수고한다면서 바카스 한 병을 주어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02시경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앞전에는 00시경에 한 바퀴 시찰 돌고 1시간 지났으면 01시경에 갈 때는 문 내려져 있었다고 그랬잖아. 네. 그런데 또 이 환경미화원은 02시경에 바카스를 그 여성이 줘서 마셨다고 그랬고. 그럼 생존 반응이 생존. 그러면 적어도 02시경까지 살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때 03시 30분경에 동업하던 이 사람이 전화했는데 안 받았지. 그 친하게 지낸 동생. 03시 30분에도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안 받았대요. 이때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11시 전화했던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주변의 업주들 얘기는 간판불이 계속 켜져 있으니까 오늘 논한다고 그랬대, 저 집. 저 집 밤새 술 팔겠구나. 밤새 술 파는구나. 매상 엄청 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나왔고. 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는 범인은 적어도 7월 12일 날 02시 저 환경미화원이 봤다는 시간대부터 이 사람이 전화했을 때 전화 안 받은 시간 03시 30분경에 주점에 있었고. 그렇네요. 범행 후에 주점에 조명등을 안에 있는 거 다 끄고 열쇠로 출입문까지 잠그고 나간 걸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까 그 직장 온도 쟀을 때도 새벽 3시경 전후로 봤잖아요. 예상을 했으니까 맞네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 휴대폰 통화 내역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이게 이제 발생 20일째 되는 날 겨우 이제 다 한 거예요. 그 이제 확보를 했고요. 국과수에서 이제 그 피해자 옷 흰색 상의에서 옷은 통째로 그 옷 해가지고 국과수
저 감식을 했거든요. 아까 하의는 안 입고 이제 상의를 입고 있는 상태. 네. 거기에 이제 그 상의 그거를 이제 보냈거든요. 통으로. 네. 그랬더니 국과수에서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섞여 있는 혼합된 그 남성 DNA 정액이 나온 거예요. 오. 혼합된. 네. 그러니까 이 여성과 남성이 같이 뭐 이렇게 믹싱된 DNA가 나온 거예요.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는 판단컨대 화관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관계 그냥 이게 그냥 응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DNA가 나왔다 그러면 형사들은 희망이 좀 보이죠. 그렇죠. 야 이거 빨리빨리 이제 누구야, 연관되는 사람 찾을 때 자 DNA 나왔으면 DNA 부합하는 사람 찾으면 되잖아. 그러려면 지금부터 통화 내역, 역발신 내역까지 다 추적해갖고 연관된 남성들 관계된 사람 되겠다. 다 뽑아. 그래서 312명이 2090회 통화한 게 나왔는데 이 중에서 312명을 다 DNA 뽑으러 다니는 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1번 분류가 뭐냐면 3번 이상 통화한 사람을 먼저 뽑아요. 추려요. 예, 312명 중에서 3번 이상 통화한 사람 먼저 하자. 우선순위를. 그랬더니 102명이 나와. 102명. 200명 넘게 줄였네요. 102명을 일단은 이제 그건 보류죠. 후순위지. 102명 행적 수사하는 거야. 알리바이. 네네. 이제 그 다 형사들 다 붙였어. 니네는 1번부터 이제 102명 명단을 이렇게 써요. A4 용지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너네 조에서는 1번부터 20번까지 쭉 찢어줘. 담당. 쭉 찢어서 이거 오늘 댕기면서 니네는 행적 수사해.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온 사람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봐야 돼. 7월 12일 날 아침 9시에 이 닦고 또 똥 싸고 그다음에 회사 가서 어떻게 하고 몇 시에 취침에 들었는지 드라마 연속곡은 뭘 봤는지 그걸 조사를 해로 댕기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아유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요. 근데 이제 복받은 팀은 쫙 찢어줄 때 그 10명이 정말 협조 잘하고 쉬운 사람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그건 금방 끝나. 근데 이 두 번째 받은 쪽 찢어준 그 10명은 했더니 부산 출장 가 있고 했더니 제주도 여행 갔고 했더니 외국 나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성질 엄청나. 거기다가 엄청나게 팅팅거리고 친절하고 협조 안 못해준다고 해주고. 그러고 환장해요 그거. 그게 복글복이라고 형사들은 얘기하는데 그렇네요 진짜로. 종이복도 있어야 돼요. 하여튼 102명 추려서 이제 형사들한테 쫙 뿌렸어요. 니들 그거 하라고 그러고. 그 이외에도 친구, 그렇죠, 이 여성의 가족, 또 동업자, 가게에 왔던 손님들, 단골 손님은 뭐 당연히 수사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동종업주들 옆에 장사 잘 돼가지고 또 뭐 마찰이 있는지. 그다음에 돈 관계, 금융 관계, 안주 들여오는 사람, 술 갖다 주는 사람, 맞네요. 가스 배달해서 날려준 사람, 그렇네요. 이거 거래된 관계된 사람들 뽑으니까 465명. 이 사람들 DNA 다 뽑아야겠죠. 아휴. 그다음에 이제 없어진 게 금부치가 나왔잖아. 네, 폐물. 그래서 금은빵. 그다음에 이제 금은빵에 안 팔면 전당포 갖다 맡길 거 아니야. 작물 처리하는 거요. 그래서 236개의 작물 수사를 해요. 와, 이것도 많네요. 236개소에. 예. 복잡해요. 그리고 또 현장 주변에다가 플래카드도 2개 달아요. 2개. 뭐야? 보신 분 뭐 이렇게. 전단지도 이제 106개소에다가 그 택시 회사가 106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당신이 태웠던 택시에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그 부산이 크긴 크네요. 와, 택시 회사가 크네요. 106군데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지금 더 많겠죠? 네. 거기에다가 협조전 전단 배포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초동 기초 수사를 해놓고 자, 판단을 내려봐야 봅시다. 이 사건에 이제 프로파일을 내봐야죠. 프로파일을. 자, 첫 번째 범인은 이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야 이것도 참 형사가 착안 잘했어요. 동업자의 진술에 착안한 거예요. 그 신고한 동업자. 신고한 동업자의 진술에 착안을 한 건데 현장에서 테이블과 그 주변에 있는 맥주병의 숫자가 17개였어요. 네. 17개. 네. 그런데 그러면 한 박스에서 3개가 모자라요. 총 20병이 들이도 박스인데. 근데 이 집의 술 장사 형태는 박스대기 장사예요. 네네.
그러면 한 박스를 손님이 시켰다면 20개가 있어야 돼 거기에. 그럼 3병이 어디 근데 3병이 부족한 거야. 네. 이 3병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네. 손님이 양해해 준 거예요. 3개 모자라도. 아. 박스테기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 3개가 모자랐다면 박스를 갖고 왔는데 아이 3개 내가 먹었어. 그래도 야, 한 박스 갖고 와. 박스테기 장사기 때문에 한 번 시키면 박스를 해. 아, 네네. 그러니까 20병 기본장 술집이야 이게. 매미집이 그래요. 그냥 시키면 무조건 한 박스 한 박스인 거예요. 네. 한 박스. 그러면 한 박스 20병이 거기 다 빈 병을 찾았을 때 있어야 되는데 3병이 모자랐다는 얘기는 네. 손님이 들어온 건 명확하고 네. 그 얘기는 손님한테 3개 정도는 그 전에 뭐 양해를 구해도 될 정도의 네, 사람이었다는 사이다. 거죠. 이거는 따라서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를 신고했던 동종 업종 여성이 진술을 해준 거예요. 극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고. 그렇네요. 그래서 범인은 이 가게에 와서 적어도 술을 마신 적이 있고 이 업주 피해자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해줬어요. 그렇죠. 이건 그렇네요. 맞네요. 일견 타당성이세요. 네. 첫 번째 그게 이제 그리고 이 술집에 와서 술을 먹었을 개연성이 높은 이유가 네. 하체에 상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창이 없다. 네. 간간한 게 아니라면 쪽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개연성이 높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얘기는 손님하고 어느 정도의 면식이 있어야 있다. 가능하다. 그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과학수사죠. 꼭 면식범이 살해하고 난 다음에 얼굴 못 봐갖고 얼굴 덮거나 가리죠. 네. 이 경우도 베개로 가리고 또 테레비로 눌러놨죠. 그래서 요것도 면식범의 면식범이다. 어떤 특성이 네. 보인다. 그 다음에 주점 내에 있는 모든 조명 등을 싹 꺼버리고 네.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도주했다. 그것도 이것도 아는 사이죠. 사람이 발견이 최대한 늦게 되라고 지연을 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보이거든. 그렇네요. 그래서 1번은 가게에 와서 술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이다. 네. 범위가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 전과가 있는 자의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 전과는 있을 전과는 것이다. 있는데 왜? 우발이다. 장갑 착용했잖아. 장갑 끼고 한 걸로 봐서는 이거는 전과자 정도 되는 놈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고 그 증거 안 남기려고 장갑 낀 거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증거 안 네. 남겼잖아요. 실제로 지문 네. 채취 다 하고 했는데도. 그래서 전과 있는 놈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증거물 범행한 다음에 싹 다 지웠잖아요. 지문이 안 나왔으니까요. 전후에, 네. 범행 전후에. 그래서 전과 있어 보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형사들이 프로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현장 조작을 했어요. 막 가재도구 열어놓고 종이도 꺼내서 뿌리고 해놨어요. 아, 막 그래서 더 막 어지럽게 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해놓고는 정작 이 범행에 사용되지도 않은 이 사람은 그 칼로 찔러서 죽인 게 아니거든. 네. 그런데 그 범행에 사용되지도 않은 그 집에서 쓰는 그 과도용 부엌칼을 일부러 잘 보이는 피해자 다리에다 딱 다리 밑에 놔두고 있어. 이거는 조작해 놓은 거네요. 자기 나름대로. 프로 저 범죄자들은 범구 반드시 들고 가서 감춰요. 그러니까. 일부러 보란 듯이 피해자가 쭉 뻗고 있는 다리 밑에다가 딱 범행에 하고. 사용되지도 않은 과도를 놓고 갔다 막 뒤진 거는 여기다 뿌려놓고 이거는 연출한 거예요. 연출이네요. 어설픈 거예요, 이건. 네, 이거는 수사 조금 한 형사들이 딱 보면 도대체 이게 현장하고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건 연출한 거예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이놈이 계획범죄는 아닌 거예요. 얼떨결에 범행을 저질러 놓고 급하게 나름대로 연출해가지고 현장을 네.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프로파일하면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봐요. 계획범행이면 성관계하고 정액을 남겨놓겠습니까? 안 남기죠. 안 남기죠. 안 남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발범죄일 개연성이 네. 높다. 다만 분명히 전과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돈 관계일까? 원한 관계일까? 그러면 이제 이 돈 관계인지 원한 관계인지를 따져보려면 이 피해자의 영업 형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요? 네, 네. 이 영업 형태는 이 사람이 손님을 끌어들여서 네. 출입문 걸어 잠그고 네. 퇴폐행위 해가지고 성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전화번호를 알아내요. 이 여자가. 단골로 만들려고요? 단골로 만들어요.
그래서 영업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아, 김씨 오늘은 왜 안 와? 비도 추적추적 오는데 오늘 뭐 맛있는 거 해줄게 들어와. 이제 이렇게 꼬시면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김씨가 오늘 가가지고 이제 바가지 치는 거야. 박스티기에서. 그래서 바가지집이 되기도 하는 거지. 아, 이게 그 매미집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 여성들이 맴맴한다고 그래서 매미집이라고 붙인 거예요. 아. 노래 부르고 하면서 한 장소에서 뭐 이제 유인한다. 그 매미 우는 소리는 사실 그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얘기고. 그래서 매미집 그래서 붙인 매미집. 거고요. 누가 참 갖다 붙이기도 잘해요. 그러게요. 이 뭐 절대 이 피해자를 비하하려는 의도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부르는 뭐 어떤 그런 명칭을 통해서 그냥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님한테 전화번호 알아내는 건 성격 좋고 돈 계산이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삼는데요. 아, 그럼 손님 관리를 한 거네요. 영업 관리를 한 거네요. 영업 관리,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돈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뒤지고 이런 흔적 봐서는 돈 관계 이런 거 원한 관계도 아닌 걸로 크게, 보여지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봤어요. 피해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 네. 했더니 일남 이녀 중에 장녀랍니다. 아이고 또 작년. 81년도에 여상에 입학을 했대요. 여자 상고. 그런데 2학년 때 부모가 이제 불화로 헤어지게 되면서 학교를 못 다녀서 중퇴해요. 그리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 아이고. 여성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망 당시까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상태. 유흥업소를 전전하고 다니면서 살았대요. 종업원으로. 예, 종업원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 가게 하나 차린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제 이 매미집 골목으로 와가지고 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지, 매미집을.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손님 그 관리하는 거는 이제 돈 계산이 확실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은 이제 성관계 서비스 같은 거 해주고 내 사람 만들어 놓고 전화번호 알아내갖고 손님 명부에 입적시켜 놓고 이제 수시로 전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식의 영업을 하는 거예요. 네. 평소 성격은 상당히 활달하고 사교성이 높다고 그러고요. 누구한테 원한 살 성격은 아니래요, 절대 이 여성이. 네. 그러면 이제 단골 손님은 몇 명이나 있냐 그랬더니 3명이 있다고 나왔어요. 아, 그 3명은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데려다가. 그런데 뭐 3명이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무슨 결혼 약속하거나 애인 관계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단골 관리하는 네. 단골 손님인 거고요. 원래는 남동생하고 같이 살다가 2002년 5월 달에 또 여동생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일남 이녀니까. 네. 여동생이 시집 갔다 이혼을 하고 남동생하고 누나하고 살고 있는데 글로 오게 되니까 방이 좁아, 비좁아. 그래서 이 언니가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큰 누나가 사망하신 분, 작은 누나, 남동생 이렇게 있는데 남동생이랑 살다가 작은 누나가 오니까 이 5분이 나가셨구나.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분은 집이 좁다고. 혼자 그래서 사셨다. 부산 용호동으로 이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용호동으로. 그다음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친척들하고 거리가 이제 멀어졌어요. 왕래가 없어갖고. 그럼 친족도 뭐 거의 관계가 뭐 없고요. 그러니까 네. 뭐 조사할 게 별로 없어요. 은행은 한 6개 은행 예금 계좌가 있고요. 네. 카드는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카드 많네요. 은행 잔고는 20만 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막 어려운 남아있진 거예요. 않네요. 예. 채무는 대출금이 700만 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벌어서 갚아야 할 입장이에요. 보험은 남동생을 수익자로 해서 네. 3개가 들어져 있어요. 사망했을 때 총 그 보험료는 5,500만 원. 네. 그리고 교통상해보험이 계약금 1,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거 보험 때문에 살해한 것 같지는 않네요. 않아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조사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사한 거예요. 이 여성. 그러니까 이 죽고 나면 그냥 낱낱이 까져요. 일상 자체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어떤 정체가 다 상태인지. 까져버리는 거예요. 자, 수사는 한 달 보름이 넘도록 답보 상태예요. 뭐가 나온 게 깜깜한 없어요. 거죠. 지문은 나왔는데 융선이 선명하지가 않아고 신원 확인은 안 되고 이렇게 요렇게 구부러지고 뭉그러지고 막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은 건 DNA 뿐인데 소용이 없네요. DNA는 혼합된 거지만 나와서 하여튼 사람들 뽑아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일치만 되면 그럼 범인이니까. 그 뽑아오는 게 일이네요. 뽑는 게 일이잖아요. 뽑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회 이상 통화자 아까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미확인자가 100명이 나왔어요. 100명 남았어. 네.
그 100명 중에서 이제 그 62명의 혈액을 채취를 했어요. 많이 했네요. 100명 중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62명이면. 네. 근데 이 사람들 채취할 때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여성이 살해돼 가지고 DNA 채취해서 성관계 과정에서 생겨났다는 거 얘기 안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 DNA 채취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비밀 그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단골 손님들 성관계한 손님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참 비밀 엄수 조건으로 하는데 그게 애로가 많아요. 왜냐면 또 이거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하죠. 불안하고 기분도 나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 계속 채취하러 다니는데 그때부터 이제 형사들은 흡혈귀가 되는 거예요. 아휴. 계속 혈액 뽑고 뭐 이러니까 출장도요 타 지역으로 36번에 걸쳐서 98명을 채취했대요. 나가 그 사람 중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 타 지역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수없게 걸린 조가 그렇게. 그래서 우여곡절 그때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국가수에 의뢰를 했는데 67명 이상은 이제 안 나왔고요. 안 나왔어요? 그 이상 없다고 통보가 오니까 아니라고 나오니까 실망감이 높아졌고. 그래도 이제 남은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의뢰한다고 금방 나오질 않아요. 그죠. 시간이 꽤 걸려요. 계속 보내고 받고 계속. 그런데 그 즈음에 네. 추적이 아주 힘든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뽑아와야 되는데 네. 이 사람한테 가서 뽑아와야 되는데 이땡땡이라는 놈이 하나 있는 30살 먹은 이땡땡이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놈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요금을 안 내고 통화 정지가 돼 전화도 안 돼. 근데 얘가 저 전과를 조회해 보면 특수절과 절도 이범해요. 집행유예에다가 보호관찰기관이고. 네. 그 형님 집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를 하다가 6월 중순경에 가출을 해버렸어. 그리고는 지금 소재 불명이야. 죽어도 연락 부정이고. 두절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꼬개야 돼요.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배당받은 형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만나고 뽑기만 해서 국가서에 감정의뢰만 하면 끝나는데 얘를 찾을 길이 없는 거야. 이 땡땡이를.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 다른 거 남은 거 이제 회신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유일하게 요 놈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형사 전과조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자세히 좀 따보기로 했어. 그래서 남부분소에다가 협의를 해. 네. 어떤 협의를 했냐면 얘를 못 찾으니까 얘 부모의 혈액을 뽑아오면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하고 대조를 할 수는 있잖아. 그놈 잡는 건 나중 문제고 지금 주거부정이 행불이니까. 일단은 그래서 남부분소에다가 물어봤어. 부모님들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오면 현장에서 감식한 거 그거 채취한 거하고 대조가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됩니다. 부모 전시가 두 사람 양 부모를 뽑아오쇼. 남부분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얘는 형님 집 말고 지금 형님 집 없으니까 부모가 어디 사는가를 저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을 했더니 아이씨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전북 정읍이야. 아이고. 오른쪽 왼쪽으로 막. 그래서 전북 정읍으로 형사들이 갑니다. 부모 설득하러. DNA 채취하러 가는 거예요. 혈액 채취하러. 근데 부모님들이 예상외로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 내 자식을 무슨 그 강도살인범으로 보고 말이야. 우리 피를 뽑으러 와? 뭐 팔팔 뛰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설득하는데 하루 걸렸대 꼬박. 그리고 또 조금 부모님들한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드님이 지금 행불됐는데 아드님 찾으면 어차피 저희가 뽑겠지만 아드님이 부모님 거 뽑아가지고 우리가 하고 나면 이상 없으면 아드님 찾을 일도 없습니다. 주거부정인 거 말곤. 그러니까 그냥 아들 대신한다고 생각하시고 저 혈액 채취하는데 좀 동의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부모 혈액을 이제 저 뽑아온 했어요. 그래서 넘겨요. 국과소 남부분소 생물학과로 넘깁니다. 넘겼더니 결과는 이제 저 2세 남자가 그러니까 이 부모 사이에서 DNA가 뭐뭐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공식으로 계산을 해요. 부모니까 그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 2세. 그러니까 2세 남자의 DNA 추정치하고 맞춰보니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맞네요. 그럼 이놈이 범인이에요, 범인.
그럼 이 그래서 씨는? 부모 거를 대신 제치해갖고 범인을 특정한 겁니다. 이 땡땡이 특정할 때. 그래서 얘를 이제 잡기만 하면 돼. 이때부터는 수사본부가 아니라 전담반, 검거 전담반이 편성되는 겁니다. 이제 특정이 됐으니까. 예, 자 이때부터 이제 이름 잡아야 돼 이제. 자 특정하면은 50% 성공한 거예요. 잡아야죠, 근데. 이제 잡아야 돼요. 이제 나머지 회신 보낸 거는 안 와도 돼 이제. 국가수에 또 보내지도 않아. 자, 이 땡땡이는 그럼 어떤 놈이냐? 네. 이제 확인이 들어갔어요. 부산하고 정읍이 집인데 왜 부산하고 연고를 가지고 여기 살고 있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했더니 해운대에서 육군 중사로 복무를 했어요. 해운대에서. 뭐 연고가 있군요. 그래서 그거를 병적 확인서를 확인해 가지고 해운대에서 부산 연고가 있는 해운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네. 그때 같이 근무했던 동료를 또 찾아. 어떤 사람이냐고. 어떤 사람인가. 그래 군 동료를 찾았더니 군 동료가 한다는 얘기가 한마디가 딱 걔 오락에 미친놈이에요. 오락에. 아, 그럼 오락을 좋아한대요? 오락에는 거의 광적했대요. 게임 뭐 이런 게임에 거요? 미친놈이에요. 여기서 감이 좀 온 거예요. 형사들. 그래서 요거 검거하는데도 무지하게 좋거든. 게임 많이 해주시면 검거하는데 굉장히 고맙지요. 네. 200여 개의 인터넷 게임 업체를 대상으로 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요. 아, 게임 업체가 이 당시에 한 200여 개 됐대요, 우리나라에. 그건 많네요. 그거 다 뽑아야 돼. 그 경찰에 있어요, 그거. 아, 이렇게 게임 업체 그 리스트가요? 거기에다가 이 땡땡이 명의로 된 아이디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요. 공문 보내서. 네. 그렇게 다 보냈어요. 보냈더니 네. 결국 한 게임인데 아, 그런데 2001년 8월 15일 날 한 게임에 가입을 했어요. 한 게임에 얘가. 네. 그래서 당일 날 한번 접속한 게 나와요. 당일에요? 네. 그러면 얘 IP가 이제 그 확인이 된 거잖아. 있는지. 그래서 접속 IP 실시간 위치 추적 협조 의뢰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이 한 게임에 가입해갖고 접속했냐 이거죠. 그래서 봤더니 얘가 돌아다니는 데가 네. 감전동. 부산의 부산의 감전동, 남포동. 그다음에 서면 일대 오락실. 이쪽이 나와요. 여기를 경찰들이 30일간 수색했어요. 그것도 심야 시간대만 가능하면. 30일간 수색을 한 겁니다. 이 감전동, 남포동, 서면 일원 이쪽이 굉장히 나는 안 가봤는데 엄청 복잡하고 넓대요. 오락실도 엄청나게 많대요. 오락실도. 아이고. PC방 오락실이. 거기를 형사들이 한 달 동안 수색한 거예요. 와, 엄청 오래. 근데 대체로 이제 심야 시간대에 많이 이놈이 왜 집을 나왔으니까 잘 때고 밤 시간에 잘 데 없으니까 앉아서 심야 시간대 거기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대도 근데 24시간을 거기 있지 못하지. 거의 불가능하고요. 특정하는 게 필요해요, 시간을. 얘는 집 나와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니까 범죄 저지르고 피해 다니는 상태니까 낮 시간대에 있을 게 아니고 이 새끼 밤에 심야 시간대에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감전동, 남포동, 서면 일원의 오락실에 심야 시간대를 형사들이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수색을 한 거예요. 한 달. 탐문도 하고. 그런데 사진도 나오잖아 이제. 그놈 사진도 나오잖아. 그렇죠. 사진도 어떻게 이제 되는지. 뿌려가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발로 뛴 수사 끝에 2002년 10월 27일 날 밤 10시 30분경에 사상구 감전동 소재 PC방에서 게임하던 용의자를 이땡땡이를 검거했습니다. 와, 10월 말에. 예, 엄청 고생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피의자를 검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관 사항이 좀 다르죠, 그죠? 그렇네요. 이놈을 찾아서 혈액을 뽑으려고 했었으면 얘가 그 시기에 피해된 게다가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설득해서 부모 피를 뽑아왔다는 것 자체도 이거 발상이에요. 맞아요. 조기에 용의자를 특정해 버린 겁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범행 그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이놈이 그러니까 왜 죽인 거예요, 도대체? 이 술집을 앓은 거는 이 땡땡이는 2002년 6월 28일 날 남포동 소재에 있는 PC방에서 할 일 없이 게임에 광적이니까 PC방에 있다 보니까 또 맨날 게임하러 오는 놈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맨날 보면 가깝잖아. 뭐 그렇죠. 라면 하나 드실래요? 뭐 하나 주고 그러면 가까워져 이놈들 이렇게. 네. 그 사이에 이제 알게 된 남자가 이 술집을 알았던 거야. 그 소개를 받고 간 거네요. 술집을 알려줘 갖고 그 남자하고 둘이 이 술집에 와서 피해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나기 한 보름 전쯤 그렇죠. 알게 된 거네. 와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괜찮아 이제 그 육군 중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 나이도 젊고 뭐 잘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자기 딴에는 이제 앞으로 호구 손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단골 손님에서 단골 손님으로 삼으려고 아마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네. 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서비스를 많이 해줬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지니까 피해자가 늘 수법이지 뭐 이 사람들도 가게를 수리해야 된다면서 빌리고. 차량 내가 할부금이 좀 부족하다면서 빌리고. 이래갖고 한 3번에 걸쳐서 이 피해자가 이 땡땡이한테 150만 원을 빌렸어요. 돈을. 근데 갚는다는 날짜에 안 갚어. 애초부터 내가 볼 때는 갚을 생각 초도 없었을 거야. 술로 짝대기로 까맹이 하려고 맘먹었겠지. 그런데 갚을 거를 이 사람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갚어. 화가 났어. 화가 났어. 사건 당일날 소주 한 병을 이제 딴 데서 마셨어. 그리고는 이 주점으로 둘이 찾아가서 원래 소개한 놈하고 같이 찾아가서 돈 달라고 그랬어. 돈 내놔 빌려준 거. 그랬더니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범인이 검거된 범인놈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망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놈이 얘기하기는 내가 가서 돈 달라고 했습니다. 둘이 가서 돈 내놔. 그랬더니 피해자가 야, 한 잔 마시고 나하고 연애하면 돈 줄게. 나 너 좋아해서 그래.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돈 준다고 그래서 그럼 같이 간 일행한테 너는 가 먼저. 이제 뭐 둘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가 성교를 했대. 성행위를 하는데 성행위를 하면서도 이 머릿속에 돈은 생각이 나서 야 돈은 갚아야지. 돈은 갚어. 분명히 돈 주는 거지. 이랬더니 피해자가 밑에서 화가 확 났어. 빨리 하기나 해. 돈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 안 갚으면 어떻게 할래? 너 지금 나 성관계하는 거 이게 값이 있는 줄 알아?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일 확 죽여버리려 이제 김이 박센 거지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죽여봐 이 새끼야. 네가 어쩔 건데? 거야. 이러면서 화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 순간 나를 갖고 노는구나 얘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갖고 놀리고 이거 나한테 지금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 그래서 화가 나. 더더군다나 그 빌려준 돈은 자기 아버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 중에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어서 빌려줬는데 그렇게 말해서 순간적으로 사리가 생기고 화가 나서 목을 눌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딴 놈이 들어와서 칼로 죽인 거 마냥 찌르지도 않은 칼을 다리 밑에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거죠. 그래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얼굴도 보기 좀 그렇고 그래서 또 확인 사살도 해야 되겠고 군 출신이라 그래서 얼굴에 베개하고 팁을 올려놓고 나온 거고 나올 때 그 피해자 아랫배에다가 팬티도 올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정읍에 있는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갖고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받았는데 800만 원 중에 350만 원을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본인이 그걸 15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놀리니까 화가 났다 이렇게 진술한. 그러나 이거는 다 믿어서는 안 돼요. 그죠. 피해자 주장이니까요. 그렇죠. 이건 어디까지나 이 범인의 그 주장이니까요. 자, 뭐 어찌됐건 뭐 살해한 건 다 자백한 거고요. 피해품 회수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18K 아까 뱀줄 목걸이 있었죠. 그게 6돈이네요. 6돈. 뭐 큰데요. 18K 뱀줄 목걸이 6돈, 18K 시계줄도 10돈이에요. 금. 18K. 여성분이 금 시계줄이에요. 금 시계줄. 그다음에 손목 시계도 비싼 거였다고 그러고요. 은색 귀걸이 한 쌍 중에 한 개. 아까 하나 떨어져 있었죠. 큐빅이 박혀 있는 금반지. 금반지도 있고. 그거하고 해서 요거를 어디 가서 찾아왔냐면 남포동에 있는 국제시장 그 금은방 가서 작물수사 거기다 팔아먹은 거죠. 찾았고요. 회수했고요. 그러니까 증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해결이 돼서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 수사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뺐는데 지렉 채취한 것도 있는데 지렉 채취를 하면서 또 상의 옷에서 혼합된 정액을 발견을 했었죠. 그거를 발견한 것도 이게 1차 감식, 2차 감식이 있는데 범인이 체외에다가 사정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상의에서 미량의 어떤 그
그 정액을 발견한 것도 수사 잘한 거예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거네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무척 중요한 게 있어요. 정액을 DNA를 채취했는데 네. 이놈이 나는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성관계만 하고 나왔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후에 어떤 놈이 와서 죽였는지 모르지요 하고 뻗 때문에 이거 골 때려버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액 발견됐는데 네. 그런데 그 정액 속에 있는 정자수까지 여기서는 파악을 한 수사예요. 이번에 일반 남성의 정자수의 3분의 1에 불과하죠. 급격히 적더래요. 얘가. DNA를 채취했을 때 본인을 직접 채취를 못하고 부모를 채취했기 때문에 네. 약간은 미비했는데 네. 그 미비한 걸 보강해 준 게 정자 숫자예요. 그럼 이 정자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 이 사람의 특징이랑 맞으면 뭐 딱 빼도 박도 빼박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액 지렉 채취를 하면 혈액형 정도 파악하고 다른 거는 안 보는 걸로 이제 알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근데 네. 범인의 특성까지 그렇네요. 정액을 통해서 확정합니다. 심지어는 그 정액에서 중금속 오염된 것까지 도출이 돼가지고 네. 직업까지 추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마다 남성은 정자 숫자가 다 달라요. 무정자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일반 남성의 정자수의 3분의 1. 그 특징이 있어가지고 더더군다나 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놈 검거한 다음에 정액 뽑아가지고 정자수 또 맞춰보니까 진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맞네요. 정자수가 워낙에 없는 놈이에요. 이놈은. 그럼 맞네요. 나쁜 놈이라 그래요. 108일 만에 검거했습니다. 와, 석 달. 이거는 부산 남부경찰서 과학수사반 양한영 경장이 꼼꼼하게 그 현장 채취 잘했고요. 국과수 남부분소 생물학 최동우 실장님, 네. 생물학과 그다음에 생물학과 전병원 연구관님, 요런 분들이 애써가지고 이 사건은 순전히 잘 풀을 수 있었고 강력 위반 전체 직원들이 매달려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기여했고요. 징역 20년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재판에서요? 네. 20년. 그래서 요런 사건 수사도 있다. 그렇네요. 독특하네요. 네. 그 DNA 이렇게 꼭 본인 것만 이렇게 뽑으려고 뽑아서 대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렇네요. 그렇게 안 해도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직접 한 거하고는 좀 달라서 그걸 또 보강을 또 해줘야 돼요. 그렇게는 하겠죠. 보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정자수로 맞춰버렸다는 거. 그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교수님 연락이 안 닿고 막 이렇게 하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고 얘는 그냥 연락 안 되니까 그냥 일단 더 배제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얘기해 주는 거는 부모님만 살아있다면 부모님 거를 도출해 가지고도 간접적으로 대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준 사건이에요. 이 사건.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2002년도 이 사건 이후로는 형사들이 이 용의자로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이 되는데 행부린 놈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그 부모 가족들을 찾아가 가지고 혈액 채취해서 간접적으로 대조해가지고 특정하는 그 기법이 이 사건 계기로 생겼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것도 DNA 어떤 그 시대사예요. 그렇네요. 예전엔 안 됐던 것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8호는 부산 주점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 아까 제목을 나중에 말씀하자고 하셨잖아요. 부산 주점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